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계로 보는 경제 뉴스. 오늘도 역시나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전기차가 이제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죠. 전기차 산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LG그룹의 전장 산업에 무지개가 활짝 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장 산업과 관련해서 관련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약 한 6년 전에 네. 그때 제가 그 LG그룹 지주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네. 6년 전에요. 네, 예. 예. 그 여의도 저 트윈타워 빌딩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 LG전자 맨날 그 모바일 사업부는 적자만 항상 내고 있는데 저거 빨리 팔아버리고 네. 전장 사업으로 뛰어들지 그래요. 그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께서는 네, 보고 계셨군요. 그렇죠. 예. 저는 매일 이제 그 신문이라든지 이런 무슨 뭐 가끔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우 투 체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심 있게 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전장 사업이었습니다. 예. LG가 그쪽 뭐 전기 뭐 전자 좀 강한데 모바일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니 네. 무슨 뭐 가전제품에서 돈 다 벌어가지고 저 모바일 사업에 다 쏟아붓고 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요. 어렵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게 한 4년 뒤에 그대로 실현되더라고요. 예. 그 모바일 사업부를 진작 팔았으면 훨씬 더 정말 우량 저 회사가 되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만큼 전장 산업과 관련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서 전장 산업이 왜냐면 어차피 전기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로 가면 전장 관련된 부품이 급속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한 1,000개 정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개 정도 와, 예, 17,000개요? 예, 들어갈 네. 정도로 엄청난 어떤 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이런 그래도 저 트렌드를 잘 반영해 가지고 LG그룹 전장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왔었고 작년 재작년부터서 약간 이제 흑자 분위기로 왔다가 이제 작년 2분기부터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LG그룹 전체에 굉장히 큰 캐시카우가 될 네, 가능성이 효자 있습니다. 산업이 됐죠. 그 전까지만 그렇지. 해도 뭐 이제 애물단지라고 했었는데 예.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LG그룹 자체를 이끄는 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전장 시장 규모는 내년 4천억 달러에서 2028년 약 그 4년 뒤에 7천억 달러, 즉 924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그 7천억 달러 같으면 거의 뭐 자동차와 맞먹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뭐 LG 그다음에 그 뭐 세계적인 기업들 엔비디아, 인텔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여기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전장 시장에 뛰어들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예. 시장을 선점한 LG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LG전자의 전장 부문 성장의 동향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예. LG 쪽은 지금쯤 한참 이제 콧노래 아마 부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벌써 10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올해 수주 잔고만 해도 거의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수주 잔고만 100조가 예, 예상이 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은 매출은 2020년 약 5조 원에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 그 더욱더 이제 뭐 이거 하나의 어떤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되겠죠. 아까 봤듯이 전 세계 전장 시장은 거의 자동차 맞먹을 정도로 거의 한 900조 넘게 성장한다면 지금 뭐 이제 LG전자가 이제 10조 원이니까 아마 굉장히 LG도 그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자체에선 이렇게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과연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까 이게 예. 궁금해지는데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죠. 그렇죠. 예. 그 LG전자가 그 자동차 간의 어떤 거리 조정이라든지 어떤 위치 조정을 해내는 텔레매틱스라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현재 22점 뭐 24%, 23%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라든지 그런 시장에서도 21년 기준으로 11%까지 이렇게 두 자릿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텔레매틱스 부분은 LG전자가 1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예. 있고요. 예. 아마 예. 그 향후에 뭐 자율주행차가 적극적으로 보급되면 이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뜨는 산업이 있으면 음. 분명히 지는 산업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 전기차, 자율차 보급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예. 이와 관련한 부품사들은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 죄송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아주 그 2037년, 뭐 40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확산한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전기차는 더욱더 이제 대세로 될 건데 그에 따라서 그 내연기관 부품 업체는 약 30% 정도 아마 폐업할 것 같습니다. 예.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전장 부분의 부품 업체 수가 약 그 44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440개였는데 2030년 되면 308개로 축소됩니다. 즉 네. 132개 업체가 사라지는 이게 약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그 사후 뭐 카센터라든지 그런 데까지도 같이 그렇죠. 어, 같이 영향을 그렇게 미치겠죠. 없어지니까 아마 최대 한 40%까지 피업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전장 관련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 어차피 기업은 기존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끊임없이 어떤 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음. 자동차 전동화 영향으로 인한 국내 부품업체 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앞서 그래프가 좀 완만했지만 사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급격하게 내리막을 그렇죠. 아마 걷게 될 것 네, 같아요. 사후 정비 업체들도 음.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음. 자, 그런데 전장 산업 중에서 코어 모터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코어 예. 모터라고 하는데 예. 이와 관련한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도 또 있다고요. 예. 그 뭐 전기차라든지 모든 어떤 전동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사실 그 모터 코어가 핵심입니다. 네. 즉 그것은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좌석에 이게 어떤 전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네. 뭐 혹시 무슨 전자 제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게 코일 감겨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터 코어인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등에 그런 모터 코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면서 모터 코어가 아주 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음. 또 모터 코어가 따로 있는 거죠. 이와 그렇죠. 관련한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예.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2023년에 예. 3,390 정도인데 2030년에는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8,960만 대로 예. 이제 전망이 되네요. 이제 뭐 이게 로봇에서 로봇. 네. 로봇의 이제 관절에도 결국 그게 그 모터 어떤 코어가 아주 신속하게 작동을 잘 해야 예. 저 로봇도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현재 모든 산업의 핵심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음.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또 카메라, 그렇지. 센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이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시장의 또 성장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시장의 어떤 43억 달러, 즉 한 5조 5천억에서
이제 겨우 뭐 한 4년 뒤에 11조, 거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네.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뭐 이제 모든 차에는 카메라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있긴 예,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쪽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항공 우주라든지 또 도심공항 어떤 교통수단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도 막 굉장히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어, 점점 커지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관련한 네, 그래프인데 2022년에 43억 달러인데 네, 불과 27년에 2배 이상 성장을 하게 네, 됩니다. 네, 앞으로 뭐 기준이 30년, 50년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급속도로 더 많이 성장할 그렇지. 것으로 예상이 예. 돼요. 음, 예. 자, 그런데 이 전장 관련 시장도 음. 일본의 또 기술력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적층 세라믹 콘덴스 MLCC라는 음. 부분이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 전자제품 회로의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부품,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예. 뭐 흔히 들어가는 우리 스마트폰, 가전제품, 여러 가지 자동차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한마디로 전자제품의 쌀이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한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예. 어,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예.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게 이제 모든 전기 제품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품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그 쌀은 누구나 꼭 있어야 될 그 필수품 아닙니까? 네. 그래 말로 전자산업의 쌀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일본의 그 무라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이 이제 TDK라고 이 또한 그 일본 네.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두 개 기업의 점유율을 합하면 뭐 70, 80% 가까이 돼요. 그렇지.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이제 7%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뭐 태양유전, 교시라도 또 일본 기업이죠. 예. 이 정도로 사실 우리가 전장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네.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뭐 LG전자와 이제 삼성전기가 음. 전기차 시장, 전장 산업에서 어느 정도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예, 전장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그렇죠. 압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예. 거, 80% 이상을 차지하고 예. 있다는 거. 제가 네. 이제 이 통계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향후에 이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물건을 만드는 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근데 투자를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 관점에서 세계 기술력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이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요. 음. 그 자동차 전장화로 인해서 이미지 센서 시장도 상당히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점유율 관련 통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이것도 그 뭐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미지 센서는 그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이제 빛이나 영상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면서 모든 정보들을 끊임없이 취득하고 이것을 뭐 브레이크를 밟을 건지 갈 건지 뭐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 할 건지를 판단해 주려면 이 부분이 아주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소니가 43%, 그다음에 삼성이 한 19.7%, 그다음에 옴니비전 그다음에 오시메 컨덕터 다른 나라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상위 또 5개 업체가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예. 산업에서도 일본 기업이죠. 그렇지. 소니가 예.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43%면 예. 거의 뭐 절반에 가깝죠. 예. 그래서 전장 산업이 굉장히 그 미래 지향적 산업이고 한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상당히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전장 산업에서는 여기 나온 이제 삼성과 LG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이 정도만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상황이네요. 음.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언급한 사례는 사실 대기업들만 좀 예시를 들었었는데 네. 전기차와 미래차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다른 기업들의 준비 사항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전기차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한 30% 정도 이제 폐업이 될 전망인데,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들이 이제 전장 사업화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예. 그런 부분에 보면 사실 거의 74%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틀림없이 내연기관 수요는 급속히 위축될 텐데 이렇게 74%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더구나 핵심 부품은 또 일본이라든지 다른 외국계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업계에 주어진 굉장히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그래프가 이 400개 부품사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차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35%고요. 그리고 네. 충분하지 않다가 39%라서 두 개를 합치면은 네. 뭐 70%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타사 비슷한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예. 이런 상황이라서 다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게 8%, 매우 잘 돼 있다 하는 게 겨우 1%입니다. 1%.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사실 이제 근본적 한계인데,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자동차 하도급 업체들은 사실 그간 현대 기아차 국내 독점적 어떤 산업 생산에 거의 의존돼 있었고, 그게 이제 그 R&D 그 어떤 자금이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이익률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마 국내 부품사들이 이런 전장 사업화에 끊임없이 그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의 향후 어떤 생존 가능성, 일부 뭐 성장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 그 부품사들이 살아남을 것인지 아마 유심히 관찰하면서 투자 여부나 또 회수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로의 전환은 뭐 전 글로벌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발 늦긴 했지만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2023년에는 각 산업 부분별로 지금 뭐 집중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자동차 분야는 이제 그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반도체 분야가 지금 그 AI 그 뭐 기업형 인공지능 이쪽 분야가 사실 반도체는 계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생성형 AI 시장이 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네. 예, 예. 그렇죠. 2차 전지 분야가 이제 상당히 또 뜨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도요타가 무슨 뭐 내년부터서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승용차를 출시하겠다,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게 전기차 시장에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주의 깊게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이걸로 인해서 과연 수혜를 받을 것인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돈이 몰리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또 투자자분들도 그렇죠. 따라가야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어떤 그 뭐 리스라든지 고급차 리스 분야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공유형 자동차다 해가지고 굳이 뭐 자기 자동차를 이렇게 뭐 사야 되냐, 그런 점에서 그 리스하는 어떤 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 쪽에는 그 대체육, 그죠? 그다음에 펫푸드, 사실 지금 그 반려동물이 거의 한 1,300만 마리 정도 네. 되기 때문에 그 펫푸드라든지 뭐 펫 관련된 뭐 펫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막 국내 그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대체육이 과연 현재 있는 무슨 뭐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 건강에 좋은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그거는 건강에 해롭지만 완전 친환경, 건강에 좋은, 좀 덜 달고 네. 한 그게 훨씬 더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막상 소비자는 당장 입에 단 게 더 좋더라. 네. 그래서 맥도날드는 승승장구하고 친환경, 이렇게 패스트푸드는 그냥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사례를 보듯이, 과연 정말 그 소고기 한 입 비어 먹었을 때 그 육즙 가득한 그것을 과연 대체육이 이길 수 있을까? 있을까 하는 네. 점에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결국에 오늘 우리가 전기차 이야기를 음. 했는데 전기차 보급에 따라서 전장 산업도 이제 당연히 상당히 커지겠죠. 예. 앞으로 10년 뒤에 전기차 얼마나 보급이 될까요? 그럼 이제 결국 우리 시청자께서는 전기차 진짜 얼마나 보급될 것이냐. 예. 뭐 미래 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2032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량 비중을 기존의 10배 이상 이렇게 늘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22년 기준 5.8%지 않습니까? 근데 2032년 되면 전체 신차 판매의 한 64%에서 67%까지. 모두 전기차로 예.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 1억 대 정도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1억 대 생산이 되면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뭐 한 2천만 대 정도 나온다고 볼 때, 그 중에 뭐 한 500만 대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로 다 보급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 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소, 그다음에 어떤 부품 생태계까지 모든 자동차 관련 모든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이에 발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재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위에서 우리가 전기차의 전장 산업과 관련해서 쭉 살펴봤는데 주요 통계가 주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시간을 맡은 이유는 이제 이 통계를 통해서 네. 어떤 합리적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자, 그런 취지인데, 일단은 전장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7천조까지 성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시장 점유율은 좀 낮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캐치업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장 산업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특히 중국이 따라올 텐데 중국의 기술 격차를 좀 벌려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기술 수준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일본이 좀 약한 부분들을 빨리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분야 전장사업 부분에 잘 되는 기업을 눈여겨봤다가 거기서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게 네.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